안녕하세요, 스콘스 박현우입니다. 오늘은 토레스 하이브리드 버튼 설명, 기능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고 이번에도 버튼이 별로 없습니다. 특히 디스플레이 하단으로는요, 비상등 버튼을 제외를 하고는 지금 물리적 버튼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다 그게 어디 있겠어요? 디스플레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를 어떤 데 뭐가 있는지를 잘 활용하실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운전 중에는요. 처음에 홈화면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여기 보시면 원래 외부에 버튼으로 들어가 있어야 할 것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버튼과 그리고 이 버튼, 그러니까 즉 외부에 있는 물리 버튼을 디스플레이에서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를 해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이것도 한 번 더 눌러야지 어쨌든 보이기 때문에 외부에 있던 버튼을 누르는 것보다는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는 거, 특히 쓸어 내리는 건 좀 빠르게 할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쓸어 내리면 여기에 뮤트 버튼, 그러니까 음소거죠. 음소거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 컴포트, 스포츠, 에코 이렇게 세 가지 모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뷰, 이렇게 360도 카메라 요거 보는 거고, 이거는 이제 주변을 다 보는 거, 여기 어라운드 뷰죠. 그리고 이렇게 옆에만 확대해서 보는 거. 그리고 요거는 앞쪽에, 그리고 요거는 아래쪽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각지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게. 그리고 차량 하부에 무언가가 있는지 표시해 주는 거거든요. 요거는 이제 요 앞쪽에 이제 어디쯤에 뭐가 있다, 이런 거를 표시를 해주는, 네, 그런 버튼이고, 예, 요것도 보시면 이건 차 모양이 있는 거고, 이렇게 하면 차 모양이 빠지고 주변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왜냐면 이게 차 모양이 나오면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좀 더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요거 이제 버튼은 차를 투명하게 할 건지 아니면 차를 보여줄 건지 그걸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3D로 상태를 봐주는 거고, 또 원하시는 모드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3D 뷰가 시작을 할 때, 아까 요 3D 뷰를 켰잖아요. 요거 할 때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어줄 것이냐, 뭐 이건 취향이죠. 그 다음에 핸들 조작 시 3D 뷰를 자동으로 이제 활성화를 할 거냐. 핸들 조작이라는 건 이 스티어링 휠을 돌렸을 때 3D 뷰가 이게 자동으로, 근데 이거 별로일 것 같은데? 아무튼 꺼져 있고요. 근접 시에 자동 확대, 가까이에 무언가가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을 좀 확대해서 보여주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확대를 누르면 확대가 되잖아요. 자동 확대는 요게 이제 가까이가 뭐가 가게 되면, 이렇게 장애물이 가까이 갔을 때 자동으로 확대가 된다는 의미고, 후방 주차 보조선 표시, 이거 지금 켜 있잖아요. 요거는 자, 저희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요 보조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꺾으면 이렇게 꺾이죠. 요 보조선들. 네, 요런 것들이 표시가 되어 있다는 거고, 여기 빨간색 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렁크가 열릴 때, 그러니까 완전 가까이 벽까지 붙이면 트렁크가 안 열리잖아요. 이렇게 텅하고 부딪히니까 이제 그 부분, 트렁크 열릴 수 있는 공간이 요 한 개다 정도라고 표시를 해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차보도 레이더 활성화는 뭐 주차 보조할 때 초음파 센서로 이제 어디 가까이 뭐가 있다던가, 지금 여기 이 주변에 뭐 사물이 있는 걸 표시를 해주잖아요. 요걸 이제 활성화 하겠다 아니면 끄겠다. 그리고 사용자 번호판 표시는, 요건 번호판 입력하는데 아까 우리가 보면 차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이제 번호판을 표시를 하겠다. 이건 이제 번호판을 입력을 해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차량 투명도 설정은 이제 이 차에 이렇게 보이시죠? 이 차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네, 요게 투명도 설정이고요. 확인. 기본 설정 완전 처음으로 초기화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확인. 네, 이렇게 되죠. 자, 이게 이 많은 기능이 무려 이 버튼 하나에서 나온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트렁크 열림 버튼 아시죠? 지금 트렁크 굳이 열고 싶지 않으니까. 네, 누르면 열릴 겁니다. 오토 홀드 기능 아시죠? 브레이크 자동으로 고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주황색으로 바뀌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회색이죠? 오토 홀드 안 된다는 겁니다. 브레이크를 페달 끝까지 한번 꾹 밟고 나서 발을 떼면은 브레이크가 밟힌 상태로 유지가 돼요. 그럼 이제 편하게는 신호등 같은 거 걸렸을 때 내가 계속 브레이크를 힘주고 밟고 있는 것보다는 오토 홀드 켜시고 한번 꾹 밟으면은 뭐 그 후에는 발을 편하게 놓고 계셔도 되니까. 대신에 출발할 때 액셀러레이터 페달 살짝 밟으면 풀리고 나서 출발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파킹 센서, 지금 아까는 켜져 있던 거고 이렇게 하면 꺼진 겁니다. 이거는 다운힐 어시스트죠. 다운힐 어시스트는 언덕을 내려갈 때 일정 속도로 유지를 시켜주는 그 어시스트 기능입니다. 그럼 나는 이 속도가 뭐 빨라지고 느려지고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조향만 신경 쓰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죠. 하지만 이 어시스트는 뭐 속도가 60km, 70km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속도 30km 이하만 작동을 하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마다 조금 다른데 아마 30일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이렇게 하면 끄는 거고요. 오프에 불이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오프가 됐다.
주황색이 되면은 그게 됐다는 겁니다. 만약에 오프가 없었다 그러면은 차체 제어 장치를 켜려면 주황색이어야 되겠죠. 근데 오프가 있으니까 주황색이 된 상태가 오프가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요걸 하면 이제 스티어링 휠에 열선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플러스가 있잖아요. 네, 요게 내가 자주 쓰는 버튼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밖에 물리적인 버튼이 없고 그다음에 즐겨찾기 버튼이 있는 차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자주 쓰는 것들을 막 찾아 들어가려면 힘드니까 이런 차량 설정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HEV 상태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내가 만약에 뭐 블루투스 음악을 자주 듣는다 이렇게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렇게 추가가 됐죠. 지금 블루투스가 연결된 게 없으니까 요건 아예 회색도 흐리게 처리가 돼요. 만약에 핸드폰이 블루투스 연결된 게 여기 지금 들어가 있다 그러면 이걸 누르면 블루투스 설정으로 가겠죠. 자, 그리고 이쪽에는 HEV 하이브리드 시스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주행 중에는 지금 배터리 잔량은 35%고 최대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뭐 연비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여기를 주행하는 동안에 평균 연비는 지금 저희가 지금 사실 계속 이거를 지금 세워놓고서는 쓰고 있거든요. 뭐 이게 EV 모드로 얼마큼 달렸고 하이브리드 모드로 하이브리드 비이클, 그러니까 엔진이 같이 작동하는 게 몇 %였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또 자주 접근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차량 설정. 이 차량 설정은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 설정을 한 번씩 자세히 보셔야 내 차에 이런 기능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아실 수 있거든요. 저는 요거를 꼭 한 번씩 눌러보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다시 보면은 여기에 그 나머지 차량 연동 밝기, 요건 디스플레이 밝기예요. 이렇게 점점 어두워지는 거 보이시죠? 밤이나 이럴 때는 이게 너무 밝으면 눈부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낮추실 수 있습니다. 올리실 수도 있고요. 낮에는 또 이게 너무 어두우면 안 보이죠. 이쪽에 있는 헤드램프 각도 조절은 말 그대로 차가 눌리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보통은 운전석에만 하는 사람이 타죠. 그리고 공차 중량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탔을 때 기준이 또 있어요. 근데 지금 아마 보통 헤드램프 각도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에 한 사람이 타고 그리고 저기 주유 했을 경우 연료를 채웠을 때를 기준으로 보통은 상태가 유지가 돼요. 그러면 이게 원래 앞에 요 정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뒤에 무거운 걸 실었거나 뒤에 사람이 탔어요. 그럼 앞에 이렇게 들리겠죠. 뒤쪽에 눌리니까. 그러면 헤드램프 각도 위로 올라가면은 그만큼 반대편 상대편 운전자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저도 제대로 제 바닥이 보이지 않으니까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각도를 조절하는 게 보통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보면은 운전자 한 명만 탔을 때, 뒤에 뭐 사람이 몇 명 탔을 때, 짐을 어떻게 실었을 때 그 단계별로 각도를 어떻게 맞춰라 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거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여기서 할 수 있고요. 보통 다른 차량은 이 버튼이 이쪽에 왼쪽 하단 쪽에 있거나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이렇게 디스플레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운전석 기준으로 이 왼쪽 하단에도 버튼이 없어요. 퓨즈박스 밖에는.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밖에 물리적 버튼으로 보통은 나와 있는,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접근하는 버튼들은 다 이쪽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공조장치는 오른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조장치는 사실은 운전 중에 좀 긴급하게 막 더워 아니면 뭐 지금 앞에 뭐 김이 서려서 빨리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땐 이렇게, 왜냐면 이게 은근 운전할 때 여기에 이걸 맞춰서 하는 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다시 해볼게요. 처음 화면으로 가면 이렇게 운전 중인데 이렇게 여기 맞춰가지고 눌러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어. 그래서 요 앞에도 가까이 운전석에서 이렇게 손 뻗으면 닿는 가까운 곳에도 공조장치 조절 버튼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이제 전체 화면으로 뜨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요걸 누르는 순간 내비게이션이 사라진다는 거. 그래서 난 내비게이션 계속 봐야 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요거를 누르셔서 좀 작은 화면으로. 근데 이게 오른쪽에 있다 보니까 손을 뻗어서 조절하기가 조금 운전 중에는 힘들 수 있다. 홈화면은 내비게이션 터치하면 내비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요. 다시 홈화면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음악, 보통은 음악을 좀 많이 들으시잖아요. 음악 연결된 거, 뭐 라디오가 있다면 라디오고, 지금은 네이버 클로버가 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블루투스 뭐 하셨으면 블루투스가 뜰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나침반이 있는데 요거를 이렇게 당기시면 공조장치가 나침반을 가리면서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공조장치의 오른쪽에 보시면, 자, 지금 다시 닫았다가 다시 열어볼게요. 보이시죠? 오른쪽에 막대기가 5개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밑에 4개가 더 있겠구나. 근데 가만히 두면 이 5개가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어 올리면 밑에 이런 식으로 뜨게 됩니다. 블루투스는 없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렇게 시계랑 나침반 확대까지 이렇게 4가지의 모드가 더 있어요. 이거 말고는 안 쓸 것 같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누르시거나 이렇게 쓸어서 미시거나 아니면 그냥 여기를 누르기만 하셔도, 이렇게 클릭만 하셔도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여기 나침반은 터치를 해도 반응이 없고요. 요거 클로버 같은 경우에 터치를 하면은 이제 좀 더 화면이 확대돼서 이 모드로 들어가요. 진입을 합니다. 이 공조장치 시스템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기 이 앞에 있는 거는 창문에 성에가 끼거나 김이 서렸을 때 그 습기를 제거하는 그런 버튼이고요. 이거 운전할 때 아주 중요하죠. 똑같은 버튼인데 이건 뒷유리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스티어링 휠의 열을 주는 거고요. 요거 혹시나 또 입니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게 뭔데요 하실까봐 누르시면은 이렇게 색이 바뀌고 이러면 켜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아웃사이드 온도는 눌러봐야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건 그냥 정보 표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시트인데 뒷좌석 열선 시트도 우리가 끄고 켤 수 있네요. 앞쪽에서 운전자가 할 수 있고, 앞좌석 열선 시트 이렇게 눌러서 여기 3단계, 2단계, 1단계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송풍구 바람 버튼이 있죠. 요거는 열선 시트가 아니라 통풍 시트, 앞좌석 통풍 시트를 단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여기는 조수석, 이거는 이제 조수석 열선 시트 이렇게 되겠고요. 뒷자리에도 열선 시트가 있는데 요거 이렇게 2단계네요.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운전석 뒷좌석이겠죠. 그리고 슬프게도 센터에 앉은 사람은 열선 시트 같은 거 없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온도가 지금 22도, 18도 양쪽 다르게 설정이 돼 있잖아요. 요 22도 뭐 당연히 온도 이렇게 맞추는 건 아실 거고, 쓸어 내리는 방식은 안 되네요. 이렇게 맞추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여기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꺼지죠. 이렇게 하면 켜지고, 제일 위쪽 바람이고, 요거 가운데 이쪽에 라인 여기 바람이고, 요거는 하단, 네, 발 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얗게 됐다는 건 켜졌다는 거고요. 이렇게 하면 꺼진 겁니다. 자, 요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꺼진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유리를 키면은 딱 여기 앞유리 쪽만 남아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죠. 이렇게 하면 다시 원래 설정으로 돌아가고요. 그리고 이게 보통 얘를 누르면 최대한 바람이 빠르게 이제 성에 제거나 뭐 김 서린 게 제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누르는 순간 최대한 단계가 최대로 올라가죠. 빼면은 다시 원래대로 내려갑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렇게 바람 단계를 제가 설정을 하잖아요. 바람 단계를 직접 설정을 할 수도 있고, 원하는 온도까지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동으로 맞출 때도 단계가 있어요. 자동으로 빠르게 갈 건지, 아니면은 지금 보시면 빠르게 하면 이게 3개가 다 차는 순간 올라가죠. 그리고 이렇게 단계별로 좀 바람이 약하더라도 천천히 그 온도를 맞출 것이냐, 이런 단계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수동이 좋더라고요. 차는 수동이지. 그리고 여기는 온도 조절, 찬 바람이 찬 정도.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이건 이제 다 아예 꺼버리는 경우고요. 네, 요건 아예 끄는 거고. 그리고 요거는 에어컨디션. 이거 안 키면 찬바람 안 나옵니다, 여러분. 요게 주황색으로 들어와 있어야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거고요. 컴프레셔가 돌아서. 요게 꺼져 있다. 그럼 그냥 바람만 나옵니다. 요거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거 꼭 주황색으로 들어와 있어야 여름에는 찬바람 나온다는 거. 그리고 아까 오토는 설명드렸죠. 자동으로 어느 정도 자동으로 설정된 온도를 맞춰주는 그 기능이고, 단계도 있다. 그리고 싱크. 양쪽의 온도 지금 다르죠. 하나는 20도가 18도인데 요거를 이렇게 20으로 맞춰준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럼 기준이 뭐냐? 운전석을 기준으로 맞춰줍니다. 내가 이렇게 내리면 같이 요 싱크를 해제를 하면 얘만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싱크하면 이렇게 되고, 싱크를 해제하고 다시 내리면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외기 유입, 내기 순환 버튼인데요. 지금 이거 그럼 주황색으로 안 들어와 있으니까 외기 유입이 아닌 건가? 꺼진 건가? 싶으신데 요거는 좀 다릅니다. 누르면 이렇게 안에서 공기가 돈다는 표시거든요. 이게 차가 있고 이렇게 밖에서 뭐 들어오는 게 없죠. 안에서 돌죠. 이게 안에서 내기 순환 상태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외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외부에서 바람이 들어온다 해서 이거는 지금 외기 유입 상태인 겁니다. 얘는 주황색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이 상태를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공조장치 버튼 설명 끝. 자, 그럼 다시 또 홈으로 가서요. 일단 홈 화면 설명을 드렸고, 자, 이제 여기에 있는 자세한 버튼 기능들을 볼 건데요. 뭐 누구나 다 아는 라디오, 네, 라디오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진입을 이렇게 해주는 거고, 요거를 한 번 더 누르면 내비게이션 넓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은 일단 요 정도로 같이 뜨더라고요. 그리고 KGM 링크, 이번에 요건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해가지고 핸드폰으로도 이제 할 수 있고, 여기 보면 휴대폰에 KGM 링크 앱이 설치되지 않았나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이 KGM 링크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 핸드폰으로 이제 연동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제가 지금 일단 그걸 해놓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요 KGM 링크에 들어가면 지니뮤직이나 팟빵, 스마트폰, 날씨 이런 것들도 같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I 플레이어나 여기 스토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 KGM 링크가 좀 기능이 많이 좀 바뀌었다고 해요. 요거 한번 구매하시는 분들은 설치를 해서 요것저것 눌러보시면서 기능을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저희가 구매자가 아니라 차를 빌려가지고 타는 사람의 이 슬픔, 더 이상 설명드릴 수 없다. 그리고 전화 연동하는 거, 뭐 이거는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해볼까요, 그냥 하나? 그다음에 인증번호 대기 중 신규 기기를 연결합니다. KG 모빌리티 2 이걸 찾으래요. 인증번호, 여기 이제 번호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에 등록을 눌러주면 핸드폰에서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블루투스 연결됐죠? 그래서 이건 연락처랑 뭐 이런 것들 설정 같은 거, 전화번호부 가져올 건지 아닐 건지 뭐 이런 것들 다 있거든요. 이런 것들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가 왔을 때 벨이 차에서 어떻게 울릴 건지를 선택을 하는 거네요. 전화번호부를 다운로드 할지 말지인데 나는 전화번호부 다운로드 하고 싶지 않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샀어. 그러면은 이제 나의 뭐 예를 들면 해연의 토레스 하이브리드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 있겠죠. 일단 지금은 그냥 기존 거 그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전화 앞에 공조장치, 제가 아까 공조장치 버튼 이쪽에도 있죠. 요거 같은 겁니다. 어디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는 아시죠? 제가 지금 보시면 와이어리스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밑에 그 USB 파워 말고 여기 보면 충전이 있고 USB가 있고 아래쪽에 단자가 2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쪽에 USB 연결을 해서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시거나 애플 카플레이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블루투스 음악, 제가 조금 전에 핸드폰 블루투스로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음악이 있으면 나오지만 제 핸드폰에는 음악이 없습니다. 네. 토레스 하이브리드의 스피커를 통해서 나오는 소리가 라디오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블루투스 연결한 핸드폰에 있는 걸 들을 것이냐, KGM 링크를 쓸 것이냐, 이제 그것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USB 미디어라고 있잖아요. 요거는 지금 USB가 안 꽂혀 있으니까. 근데 왜 그 요즘 USB로 그 외부에 있는 외장하드를 연결한다던가 해서 MP3나 이런 거를 재생하실 수 있는, 아니면 USB 이렇게 USB 메모리 스틱 같은 거 꽂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는 다 C타입이에요. USB C타입. 그리고 일반 설정은 요 디스플레이 이 시스템을 돌리는 이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라디오 설정이라던가 뭐 자동 주파수나 FM 노이즈 필터 이런 거 설정하실 수 있고,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 근데 아까 그 디스플레이 화면 밝기는 여기 차량 연동 밝기도 같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배경 화면 바꾸실 수 있고요. 그리고 스프릿 화면 설정,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 요거를 수동으로, 마지막 사용도 설정 상태로 고정.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얘가 만약에 쓰다가 운전 중에 얘를 만약에 제가 이렇게 뺐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지나면 얘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이게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내가 무조건 해서 그러면 그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바뀌지 않는다. 요 차이고요. 그래서 그리고 상단 메뉴 화면도 유지되는 시간, 요게 이렇게 아까 제가 설명하고 있으면 이렇게 쓰고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면은 막 찾고 있는데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근데 또 반대로 얘를 빨리 하고 나는 할 거 딱 하고 얘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또 이걸 밀고 있으려면 귀찮으니까 요 시간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고정을 하시면 아까처럼 제가 막 설명하고 있는 중간에 쓱쓱 계속 올라갔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기다려 볼까요? 10초가 넘게 안 올라가고 있죠. 아이고, 이걸 진작 했었어야 됐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거의 단점은 막 운전 중에 빨리 버튼하고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이걸 내가 굳이 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좀 아쉽죠. 그래서 요거는 뭐 원하시는 걸로 설정을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파워 오프 하면 요것도 설정을 하실 수 있어요. 시계를 표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이 화면을 껐을 때 꺼졌죠. 이게 시계를 표시하고, 아니면 그리고 이제 송풍, 요거는 이제 공조장치는 화면을 다 꺼도 되고요. 이렇게 이거를 어떤 거를 표시를 할 거냐, 시계를 표시를 할 거면 24시간으로 할 거냐, 12시간, 오후, 오전 이렇게 할 것이냐, 이런 거 정도 설정이 있습니다. 사운드는 지금 요 스피커 그 음의 위치라는 게 어디를 중심으로 음악을 들을 것이냐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 사실 모든 차에 다 있습니다. 뭐 다 있고요. 그리고 EQ 뭐 이거 뭐 고음을 더 할 것인지 중음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 설정을 하실 수 있고, 내비 안내음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보통 내비 안내가 나올 때는 다른 음악이 소리가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요거 동일 비율로 하게 되면은 나는 그냥 음악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 내비 소리보다는 내가 지금 듣던 음악마저 듣겠다,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타는 지금 이제 기타 다른 사운드, 후진 연동 볼륨, 현재 볼륨 유지. 요거는 이제 후진을 하거나 이럴 때는 왜 그 경고음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경고음 때문에 이제 그런 후진을 할 때 뭔가 경고음을 듣기 위해서 소리를 줄일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계 시간 설정이고요. 요거는 이제 보통은 자동 연동 아닌가요? 이게 지금 아까 왜 저희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에. 근데 인터넷이 연결이 안 됐을 때는 자동으로 이제 설정이 안 되니까 본인이 입력을 하는 거고, 지금 여기 보시면 LTE 들어가 있죠. 여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인터넷이 되니까 서비스가 이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건 LTE가 있기 때문에 이건 자동으로 싱크가 됐을 거고, 언어 설정 한국어 영어밖에 없네요. 왜 중국어 없지? 아무튼 한국어랑 영어 중에 뭐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KGM 링크, 요것도 이건 지금 일반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링크 기능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링크 설정인 거예요. 그래서 KGM 링크 안내도 있고, 서비스 개통, 그 다음에 단말기 정보, 이런 것들이, 차량 진단,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의 이산 여부를 진단하는 거는 사실 이것도 웬만한 차에 요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이제 진단기 꽂는다고도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자체적으로 센서에 이상이 있거나 액추에이터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오류 정보가 떴던 게 차를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진단기를 통해서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그래서 뭐 별 문제 없네, 이거 잠깐 이상이 뜬 거네 하면은 이제 그냥 기억 소거할 때도 있고, 그다음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을 수리하거나 점검을 할 때도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진단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소모품 교체 알림도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완전히 500km 좀 넘게 타는 새 차기 때문에 뭐 당연히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제 관리하면 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차량 관리 관련된 게 KGM 링크에 있다. 그러니까 그냥 어플로 단순히 어플 연결해가지고 그냥 뭐 지니뮤직을 듣겠어요,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차량 관리에 관한 거, 우리가 소모품을 언제 교체를 했고 이런 것들도 다 KGM 링크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스템 설정은 이 디스플레이도 사실 하나의 태블릿 같은 거잖아요. 이제 이 시스템을 돌리는 것에 대한 뭐 저장 공간이 얼마나 남아있고, 그 다음에 아니요 취소, 자 요거는 오디오랑 비디오 같은 거 초기화하는 거, 시스템 업데이트, 그다음에 내비맵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다. 자, 이것도 그냥 온라인으로 요즘은 다 내려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주잖아요. 이제 그런 서비스들 여기서 업데이트 제공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내비게이션 설정도 이쪽에서. 근데 이거는 내비게이션의 자세한 디테일한 설정이 아니라, 여기 시스템의 내비게이션은 수동으로 실행을 할지 자동으로 실행을 할지 이 정도만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선택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일반 설정은 여기까지. 그리고 제가 늘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차량 설정. 이 차량 설정은 제가 그래서 아까 이쪽에 버튼으로 빼놨죠. 이 차량 설정. 자, 차량 설정은 주행 보조 기능 여기 보이시죠? 자, 이거를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내 차를 좋은 거를 다 넣어서 사놓고도 그 기능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내 차에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내가 뭘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차량 설정만큼은 꼭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이제 전방 추돌 경보의 민감도예요. 이제 가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느리게가 오히려, 그러니까 늦게, 최대한 이제 가까이 붙었을 때 진짜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돼 싶을 때 느리게 알려주는 거냐, 보통이냐, 아니면 빠르게는 이거 그냥 운전자가 알고 있지만 얘가 좀 이게 거리도 좀 있는데 미리 알려줘서 충분히 안전하게 설 수 있게끔 이제 미리 알려주느냐, 이게 빠르게인 거죠. 그래서 전방 추돌 경보에 대한 민감도를 설정하는 게 이쪽에 있고요. 뭐 보통으로 일단 되어 있죠. 그리고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차선 유지는 여기 보시면 차선 이탈 경고만 할 것이냐, 유지 보조를 해줄 것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엘카라고 해서 레인 키핑 어시스트입니다. 즉 차선이 있는데 여기 가운데를 맞추고 간다, 레인을 키핑한다, 이게 차선 유지 보조고요. 차선 이탈 경고는 이 차선을 넘지 않도록, 그러니까 가운데를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얘가 이거 쭉 옆으로 밀리다가 넘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넘지 말라고 경고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차선 이탈 경고예요. 경고는 소리만 내주는 거예요. 근데 보조는 직접 안 되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을 켰을 때 차선 이탈 경고만 해주는 시스템을 키기만 할 건지, 아니면 차선 유지 보조까지 한꺼번에 켜지는지, 요거를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고, 자, 경고음은 이 안전 기능에 대해서 넘어갔을 때 경고를 막 해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 음에 대한 설정입니다. 그래서 꺼지거나 켜지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네요. 어느 뭐 강도나 뭐 소리 종류 이런 건 아니고 그냥 끌 거냐 킬 거냐 정도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인텔리전트 크루즈 제어. 이거는 이제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라고도 하고, 뭐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죠. 요거는 이제 이 민감도가 뭐 이렇게 갑자기 앞차가 있을 때 갑자기 훅 선다던가, 뭐 아니면 좀 빠르게 움직인다던가, 속도를 만약에 내가 시속 80으로 갈고 있는데 크루즈 컨트롤을 뭐 100으로 맞췄다, 그럼 거기까지 갑자기 가속을 할 것이냐, 아니면 요거를 좀 천천히 편안하게 갈 것이냐, 요런 설정이거든요. 그래서 컴포트, 솔직히 보통 컴포트 말이 컴포트지 이제 천천히 라는 뜻일 거고, 노말, 그 다음에 다이나믹, 요즘 빠르게 급격하게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속도 제어는 내비가 알고 있잖아요, 과속 카메라 있는 데를. 과속 카메라 안내를 할 때 자동으로 속도를 거기에 맞춰서 줄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그래서 이 제어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설정을 110으로 했는데 여기 100짜리 단속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좀 줄여가지고 지나가게끔 해주겠다 요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켜놨습니다. 근데 이것도 선택적으로 끄고 켜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제한속도 경고해주는 거. 이거는 사실 지금 의무래요. 그래서 지금 다른 차들도 많이 있는데 이 도로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기둥해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속도 몇이라고. 이제 그거를 여기 앞에 카메라가 읽고서는 이 카메라는 여러 가지로도 쓰이죠. 보통 앞에 레인 키핑 같은 거 할 때 차선 읽는 거로도 쓰이고 이제 그런 것도 읽어서 계기판에 지금 여기 이 도로의 정규 속도는 몇이야 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킬 수도 있고 끌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기능을 넣는 게 의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 유럽차가 이게 많았어. 우리나라에 없을 때도. 아무튼 그렇고. 네, 운전 주의 경고. 요거는 앞차 출발 경고 아시죠? 끄고 켜는 거. 그리고 안전거리 경고. 이것도 이제 끄고 켜는 거. 근데 이게 사실 괜찮은데 좀 이렇게 오버해서 미리 이렇게 울릴 때가 있어요. 저는 보통 많이 끄는 편인데 요것도 이제 켜두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시겠죠. 그리고 부주의 운전 경고. 요거는 이제 사람이 몇 시간 이상 운전을 했다던가 이럴 때 그 안내도 이제 휴식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뜨잖아요. 이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켜져 있네요. 근데 지금 말했던 것들은 다 경고예요. 그러니까 알림만 뜨는 거예요. 여기 계기판 화면에 앞차가 출발했습니다. 뭐 안전거리 뭐 이렇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빨갛게 바뀌면서 뭐 그 정도 경고 소리가 난다던가 하는 거지 차를 제어해 주거나 강제로 무언가 운전자의 개입 없이 해주는 건 아닙니다. 경고예요. 자, 그리고 스피드 리미트 경고는 그러니까 내가 만약 스피드 리미트를 100으로 제한을 해놨는데 내가 막 100을 넘어가려고 할 때 경고를 해주겠다 이건데 그래서 여기도 말 그대로 경고예요. 그 장치가 아니라.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 에어컨 건조 이거 옛날에 애프터블로우라고 하죠. 요거 꺼지고 켜지고 그리고 자동 환기 이 시동을 끌 때 이걸 외기수나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이 시동 어차피 차를 운행을 안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환기가 되도록 하는 거 그리고 습기 제거 요것도 주행 중 자동으로 창문 습기를 제거하는 거 그리고 터널 진입할 때는 이제 이걸 막아가지고 내기 순환으로 자동으로 전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외부에 이제 오염된 터널이 좀 공기가 안 좋잖아요. 그게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을 끄고 켤 수 있는 거 이제 그 기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여기에 차량 설정에 있는 공조는 이제 공조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하는 것들을 끄고 켤지를 설정을 하는 것 뿐이지 공조 시스템을 조작하는 건 아니다. 요거 계속 제가 설정과 그 시스템 자체는 다르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도어 테일게이트도 자동 잠금을 할 건지 보시면 서있죠. 변속탄을 이동하거나 차량 속도, 차속 연동이 차량 속도랑 연동이 되거나 이런 자동으로 잠기는 거를 속도로 할 건지 기어 단수를 셀렉트를 했을 때 후진을 하거나 뭐 어쨌든 파킹에서 바뀌었을 때 그때 문이 잠길 건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출발을 하지 않아도 속도가 붙지 않아도 기어만 변경을 하면은 이제 문이 잠기는 거죠. 근데 주행 시는 이제 달리면 속도가 어느 정도 특정 속도 이상 올라갔을 때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 겁니다. 자동 잠금 해제는 말 그대로 시동을 끄거나 변속탄을 피단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내린다는 얘기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자동으로 문을 열 것이냐 아닐 것이냐. 근데 그게 시동을 껐을 때냐 피단으로 그냥 파킹만 했을 때냐 요걸 선택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동 잠금 속도 설정은 자동 잠금이 주행 시에 만약에 자동 잠금을 설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시속이 몇 킬로 정도 달렸을 때 자동 잠금이 작동을 하게 할 거냐 그걸 설정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10km만 달려도 빨리 잠겼으면 좋겠어. 아니면 뭐 한 50km 돼야지 그 전에 괜찮아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다. 근데 보통은 30 정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해제 알림 이거는 이제 리모컨으로 잠그거나 해제를 할 때 왜 빵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거나 삐 뭐 이렇게 하는 차들 있잖아요. 삐삐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런 것들 그 알림음이고요. 여기는 켜져 있네요. 그리고 키 2회를 했을 때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한 번 눌렀을 때 차문이 전부 다 해제가 되면 이게 옛날에 그 범죄 노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러면 나는 운전석만 타면 되는데 한 번 눌렀어 잠금 해제가 됐는데 뒤가 다 열렸잖아요. 그러면 누가 몰래 따라 탈 수 있다는 거지 뒷자리 같은데 이제 그러지 않도록 만약에 한 번 누르면 운전석만 열리고 2번 눌러야 다 열린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평소에 혼자 차를 타고 내릴 때 좀 이렇게 범죄로부터 조금 덜 이제 한 번 예방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키를 1회 했을 때 운전석 도어만 할 건지 아니면 1회를 눌러도 그냥 다 열게 할 건지 요거를 설정할 수 있는 그거고요. 그리고 스마트 도어 자동 잠김은 나는 이거 좀 불편하던데 그 스마트 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제 문은 닫혀 있고 그러니까 열려 있으면 작동을 안 해요. 근데 문이 이렇게 딱 닫힌 상태에서 거리가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차 문이 잠기는 그런 기능입니다. 꺼져 있네요. 요거를 이제 키면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는 테일게이트 열림을 눌렸을 때 요 소리가 나면서 테일게이트가 열립니다. 버튼으로 열렸을 때. 그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켜진 상태였고 이 필요 없다 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스마트 키를 휴지하고
휴대하고 일단 스마트키는 아까 좀 가지고 있어야 되고 후방 감지 연결기가 접근하면은 이제 거기 가만히 계속 서 있다. 그러면 테일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는 건데 사실 이것도 좀 불편할 수 있죠. 왜냐면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냥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내가 짐을 잔뜩 들고 있는데 막 주머니 막 이렇게 해서 막 누르고 이러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가만히 서 있으면 문 열어주니까 또 그게 편할 수도 있죠. 요거는 이제 뭐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서 네,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는 지금 헤드램프, 요거는 커밍홈 헤드램프는 이그니션 오프했을 경우에 이 전조등이 점등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나 집에 왔어. 그럼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집이 어두워. 그럼 앞에 가는 길이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헤드램프를 밝혀줘서 집까지 밝게 안전하게 들어가십시오. 약간 이런 커밍홈, 집에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시동을 꺼도 불은 켜진다.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시동을 켜고 그 차 안에서 좀 시간을 보낼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시동은 완전히 껐지만 액세서리 키 온 모드일 때는 헤드램프가 켜지는 게 아니고 그것까지 마저 다 껐을 때, 완전히 다 껐을 때, 오프가 됐을 때 이제 헤드램프가 팍 켜진다. 근데 그거를 몇 초를 유지할 거냐. 나 우리 집까지 금방 가. 빨리 꺼줘.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집까지 좀 걸어가는 길이 머니까 헤드램프가 좀 오래 켜져 있으면 좋겠다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 시간을 조절할 수도 있고, 나는 지하주차장에 불이 항상 들어와 있는데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해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실내 조명 같은 경우에는 뭐 색상 선택이라던가 뭐 내가 사용자 색상을 적당한 단계에서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를 쓸지 말지, 그리고 주간에는 끌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끄니까 자, 이렇게 화면, 여기 밑에 있는 파란색 선에 불이 꺼졌죠. 네.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 톤에 맞춰서 주황색으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편의 기능. 말 그대로 이제 운전자 편의를 도와주는 건데, 이 핸들 정렬 알림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사실 저는 넥선 스포츠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돌렸을 때, 여기 지금 계기판에 화면이 뜨거든요. 타이어 정렬 확인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얘를 이렇게 돌렸을 때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돌렸는지, 이 차 이렇게 돌리면 어디까지 지금 꺾이는 건지를 요 계기판에 앞에 보여줘요. 이게 뭐가 좋냐면 주차를 하고 내릴 때 이게 지금 앞에 일자로 맞아 있는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끝까지 한번 돌려본 다음에 다시 풀고 이러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는 이제 미리 표시를 해줘서 그게 괜찮다는 거. 그리고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켜져 있어서 나는 지금 요 왼쪽에 있는 정보를 계속 봐야 되는데 얘 때문에 안 보여. 뭐 그럴 때는 이걸 끌 수도 있겠죠. 그리고 와이퍼 스위치 작동 시 해당 모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와이퍼를 작동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작동을 하면은 프론트 와이퍼 모드가 지금 오토로 켜졌다라고 계기판에 뜨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를 표시를 해주겠다, 아니겠다. 지금 프론트 와이퍼 모드 오프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를 표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 그리고 경계 모드에서 스마트키를 소지하고 접근 시 사이드미러 자동으로 펼쳐집니다. 가까이 왔을 때 자동으로 잠금이 해제되는 기능은 아닌데, 이거는 대신에 지금 내 차야, 이 차 맞아. 왜 비슷한 차들 많은 경우가 있잖아요. 이 차 맞아 라고 알려주는, 사이드미러만 이렇게 펼치면서 이거야 라고 알려주는 느낌이랄까? 이제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지금 켜져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키를 가지고 이 차를 가까이 오면은 이렇게 귀가 펴집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하이브리드 배터리다 보니까 지금 저희도 지금 계속 주차 상태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장기 주차 모드, 배터리 방전 방지를 하기 위한 주차 모드를 설정할지.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차를 자주 안 쓰시는 분들은 설정해놓고 내리시면 되겠죠. 근데 평소에 뭐 자주 타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를 켜놓으실 필요는 없고요. 자, 무선 충전 시스템은 여기 핸드폰 충전기 요 기어 셀렉트 버튼 아래쪽에 있거든요. 요 핸드폰 충전기 이 암레스트 앞쪽에 있는 거, 요거를 이제 무선 충전 시스템을 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굳이 왜 꺼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무선 충전 이 위치가 정확히 딱 맞지 않으면 충전이 안 되고 오히려 자꾸 되다 안 되다 하면 핸드폰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난 여기다 핸드폰을 꽂아 놓고 싶어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전파 같은 거 영향을 받는 무슨 기기를 꽂으실 거다 하실 때 꺼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수납 기능이 되겠죠. 그리고 번호판 표시는 아까 왜 어라운드 뷰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어라운드 뷰에 내 차 번호 표시가 있었잖아요. 이제 거기에 번호판이 뭔지를 입력해 놓는 거예요. 자동으로 인식을 해주는 건 아니고 우리가 적어줘야 된다는 거, 이제 그 기능을 입력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앞에 보죠. 가상 엔진 사운드. 이게 전기차도 그렇고 왜 엔진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소리가 너무 안 나면 위험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차가 지나가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가상 엔진 사운드를 무조건 넣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그 전에 가상 엔진 사운드를 지금 처음에 저희도 헷갈렸는데,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차량 잠금 해제 사운드 사용이 있잖아요. 이거는 말 그대로 리모컨으로 도어를 잠금하거나 해제할 때 왜 이거를
잠글 때도 소리가 삑 하고 나고, 그다음에 뭐 열 때도 소리가 빠방 하고 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건데 이게 왜 가상 엔진 사운드에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여기에 꺼지고 켜지는 게 있고, 저는 이게 그래서 가상 엔진을 처음엔 끄는 기능이 여기다 넣는 줄 알고, 근데 그거 꺼도 되나 했는데 당연히 아니었고요. 가상 엔진음 타입은 1과 2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취향에 맞게 선택을 하십시오. 근데 지금 이게 왜 안 들리지? 안 들립니다. 지금 정차 상태라서. 이게 주행을 할 때 이렇게 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가상 엔진은 어차피 저희가 ASMR 카메라가 아니라 소리가 안 들리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타입 선택할 수 있다는 거. 2가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이었고 1이 약간 좀 그래도 저는 좀 1이 편했던 것 같아요. 설정 초기화. 이 많은 것들을 막 설명드리며 설정을 했는데 그냥 원래 차량 초기 설정으로 해주세요 할 때 초기 설정 초기화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막 설정을 눌러보다가 내가 뭘 바꾼 것 같은데 오히려 불편해, 이상해. 근데 다시 그게 뭔지 못 찾겠어. 이럴 때 초기화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어쨌든 차량 설정 보셨죠? 자, 이거를 보고 나니까 내 차에 이렇게 기능이 많았어? 라는 생각이 드시잖아요. 네, 요거 다들 꼭 한번 차분히 보시고요.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서 또 한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단계가 있고 한 3번쯤 들어가야 되니까 되게 기능 많습니다. 참고하시고, 후석 취침은 뒷좌석의 스피커 출력을 중지해서 뒷좌석의 탑승자가 취침을 원활하게 합니다. 이게 이렇게 앞에 나와 있을 만큼 중요한가? 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매뉴얼은 보통 이제 QR코드 찍어가지고 매뉴얼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아까 잘 모르겠다, 여기 설명서가 있다, 여기 지금 KGM 링크도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더 제가 쉽게 이걸 읽지 않으셔도 되게끔 이렇게 말로 열심히 지금 목이 쉬도록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기기 연결은 아까 핸드폰 연결하듯이 전화에도 있었지만 지금 이제 등록 목록이랑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기 전화를 눌렀을 때 여기도 블루투스 연결 여기 있죠. 요게 이제 이쪽에 기기 연결로 따로 있습니다. 빠르게 할 때. 그리고 이제 HEV 모드, 이건 아까 저쪽에도 따로 빼놨었는데 이렇게 지금 이 하이브리드 상태를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앉아서 제가 지금 목이 터져라 말하는 동안에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선상체로 한 20km가 줄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내비게이션과 음악 이렇게 자주 진입하는 것들, 이게 미디어겠죠? 미디어 설정하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게 저건데 저 핸드폰 그건 왜 안 되지? 요거는 이제 핸드폰 저기 서로 데이터 주고받는 그런 건데, 이게 아마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죽은 상태고. 이러면 또 연결해보고 싶잖아. 나 케이블 있긴 한데. 안드로이드 짠. 오, 된다 바로. 네, 지금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뜨잖아요. 그러면서 데이터 이동하는 거 지금 케이블 꽂자마자 되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게 데이터 이동하는 거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잠금 아직 해제 안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되고요. 그래서 이게 블루투스 음악을 핸드폰도 연결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전화 기능하고 블루투스 그러니까 음악 듣는 거 정도는 핸드폰으로 블루투스로 연결이 가능하고, 안드로이드 오토는 데이터 케이블을 통해서 연결을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것으로 드디어 디스플레이는 끝입니다. 아이고, 뭐 많았네요. 그쵸? 자, 그리고 제일 위쪽에는 아까 LTE도 있고 지금 블루투스 음악이 나오고 있는지 지금 잠금 상태인지 어떤 이런 거 아이콘으로 보여져 있고요. 지금 봐봐요. 충전기 이렇게 꺼졌잖아요. 이게 지금 저는 핸드폰을 계속 두고 있는데 이게 꺼졌다 켜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전이 되다 안 되다 하는 게 핸드폰에도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아까처럼 아예 끌 수도 있다는 거. 근데 지금 충전 잘 되고 있다고 아이콘 뜨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스티어링 휠 버튼인데요. 생각보다 스티어링 휠에 또 버튼이 많아요. 자, 이거는 아까 전화 연결, 그러니까 전화로 바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음성 명령. 음성인식 서비스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요거 누르고 이제 음성인식 명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해주는 거 음성인식이죠. 그리고 요거는 소리 조절입니다. 소리를 볼륨을 키울지 떨어뜨릴지. 그래서 지금은 이제 라디오 설정이 돼 있어서 라디오 볼륨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올리고 적고, 그리고 한 번 꾹 누르면 뮤트, 아예 사운드가 꺼지는 겁니다. 이 뮤트 밑에 있는 이 모드는 드라이브 모드 이런 게 아니고 미디어 모드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KGM 링크를 할 건지 블루투스 음악을 선택을 할 건지 라디오를 선택을 할 건지, 요거를 이제 요 모드, 어떤 음원을 선택을 할 건지 그거를 선택하는 모드고요. 지금은 블루투스 음악 이렇게 연결해 놓으면 휴대폰에서 이제 소리를 재생을 하면, 예를 들면 하다못해 그냥 휴대폰에서 유튜브로 본다, 유튜브 소리가 일로 나오겠죠. 네,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위 아래 버튼은 저기 라디오 주파수 같은 거 넘기거나 아니면 음악 들을 때 다음 음악 들은 거 이런 거 할 때 이제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버튼이 얘만 유일하게 음악이 아니라 운전자 주행 보조 기능이 관련된 건데, 차선 모양이 있고 스티어링 휠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길게 누르면 요 차선 모양이랑 차 모양이 꺼집니다. 계기판에서. 요거는
이 아까 차선을 인식하고 그 안에 차가 있도록 하는 그 레인 키핑과 관련된 기능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끄고 켜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볍게 한번 짧게 누르면 이 스티어링 휠 모양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은 내가 그 레인 키핑을 하도록 스티어링 휠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상태인 거고, 이거를 꾹 눌러서 켜지는 이 차선과 차 모양,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인 키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레인을 인식하는, 차선을 인식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차선을 인식한 게 켜져 있어야, 일단 이게 파란색으로 불이 들어와야 이 아까 레인 키핑 기능이 활성을 할 수 있는 상태고, 그래서 요거를 꾹 눌러서 킨 상태에서 다시 한번 짧게 누르면 옆에 스티어링 휠도 같이 뜹니다. 그럼 스티어링 휠 모양이 뜨면은 이제 그게 이제 운전대도 알아서 이 움직여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게 둘 다 초록색으로 들어와야 작동 중인 거고, 흰색인 경우에는 인식이 안 된 거고 작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으로 넘어갔을 경우에는 여기 제가 아까 이 두 가지 헷갈릴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위쪽에 있는 계기판의 화살표, 요거는 이 속도로 딱 이 화살표 속도를 맞춰서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생각하시면 돼요. 크루즈 컨트롤인데 거기에 인텔리전트, 그러니까 요거를 알아서 내가 설정한 거 말고도 앞차랑 충돌하지 않도록 속도를 조절해 가면서 이제 하는 그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끄고 키는 기능입니다. 한 번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누르면 꺼집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주행 중에 보통 작동을 하니까 작동 조건이 아니라고만 뜨고요. 그리고 이 내 속도 그 표시 아래쪽에 녹색으로 그게 뜨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기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그 크루즈 컨트롤 속도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크루즈 컨트롤을 켰다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 일시 정지 상태가 되잖아요.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이 잠깐 멈춤 상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작동을 아예 끈 게 아니라 잠깐 멈춤. 그 상태에서 이 속도를 한번 올리거나 내리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아예 다시 꾹 누르면 이 속도 변화 가지고는 켜지지 않는, 완전히 꺼진 상태가 되는 거고요. 뭐 브레이크 같은 거 잠깐 밟아서 잠깐 일시 정지 상태가 됐을 때는 이 속도 조절 버튼만으로 다시 또 활성화를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 헷갈린다고 해야 되나, 이쪽에 그 리미티드, 요거는 여기까지만 화살표가 간다.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 막대기까지 해서 가서 딱 막히거든요. 여기까지만 간다, 이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피드 리미트, 이거는 진짜 거의 모든 차에 다 있습니다. 옛날 차도 다 있어요, 스피드 리미트는. 그러니까 그 속도 이상을 넘지 못하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버튼을 한번 눌러서 활성화를 시키고 나시면 이게 그냥 잘 안 꺼져요. 그냥 안 꺼집니다. 꾹 길게 누르셔야 꺼져요. 한 번 짧게 누르면 켜지고 꾹 길게 눌러야 꺼집니다. 그래서 잘 안 꺼지기 때문에 이게 켜진 상태에서는 내가 그 설정한 속도 이상으로 안 나게 답답한 거 플러스 요게 켜져 있으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켜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꾹 눌러서 끄신 후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켜시면 되고요. 자, 여기 종이 두 장 겹친 모양, 목차죠, 이게. 요거는 이제 앞에 계기판에 요거 화면 바꿔주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요거 누르시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트립 컴퓨터,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에 대한 그래픽, 그리고 내비게이션, 마지막으로 음악, 어떤 음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네 가지를 선택을, 네 가지 계기판 화면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크게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다시 차량 모양인 경우에는 요 아래 버튼이 또 있죠. 요 화살표 버튼으로 트립 컴퓨터 상태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 목차 버튼으로 조절해서 다시 차량으로 갔을 때 주행거리 A, 이건 저희가 아까 주유하고 초기화를 해놓은 거거든요. 지금까지 208km를 달렸고, 아까 여기 208km 달려 도착했을 때는 630km, 620 몇 킬로 정도 달릴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공회전으로 날리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평균 속도,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 차가 계속 켜져 있었는지, 뭐 그런 것도 TV 컴퓨터 정보가 나오고, 연비도 아까 연비 20을 넘었었는데 지금 19로 줄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주행거리 B는 이제 뭐 초기화 이후부터 계속 된 거겠죠. 그리고 출발 후, 아무튼 뭐 연비 정보까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게 평균 연비입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내리시면 에너지 흐름도, 그러니까 배터리에서 바퀴로 이제 에너지가 가고 있는지, 그리고 엔진에서 배터리로 가는지, 엔진에서 바퀴로 가는지, 이 에너지 흐름도, 이거 뭐 하이브리드는 다 있죠. 그리고 공기압, 지금 3738 정상이고요. 네, 이렇게 체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앞에 차간 거리를 널찍하게 갈 것이냐, 아니면 좀 가까이 붙을 것이냐. 그러니까 인텔리전트 크루즈 컨트롤을 켰을 때 자동으로 이 조절하는 앞차와의 간격을 좀 이렇게 여유를 줄 건지 아닌지 그 단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뒤에 회생제동 버튼이 있죠. 요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왼쪽에 있는 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올려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회생제동 단계를 낮춰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보통 여기가 마이너스 변속기가 있는 부분이고 오른쪽에 플러스 변속기가 있는 경우였잖아요. 그러니까 기어를 올려주는 거. 그럼 여러분 기어를 올리게 되면은 차가 조금 더 미끄러지듯이 가게 되고, 기어를 낮추게 되면은 이렇게 엔진 브레이크가 턱 하고 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특정 속도 잘 맞추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약간 엔진 브레이크를 쓰시는 분들이 쓰실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보통은 마이너스 자리지만 플러스가 있는데 회생제동이 더 강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회생제동이 더 강해지게 되면은 이 브레이크가 더 강하게 걸리는 거거든요. 내가 브레이크 따로 밟지 않아도. 그래서 이 단계가 이렇게 이 왼쪽에 있는 게 회생제동이 세지는 거. 그러니까 악셀러레이터 페달에서 발만 떼도 브레이크를 따로 밟지 않아도 강력하게 속도가 떨어지는 그런 거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하게 되면 그냥 우리가 일단 내연기관을 타듯이 이제 관성으로 갈 수 있도록 쭉 그냥 굴러간 대로 가도록 회생제동 거의 없이 그 단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생제동은 아예 0부터 1, 2, 3 이렇게 있습니다. 얘 0일 때는 그냥 화면에 없어져요. 그러다가 단계가 있을 때만 그 표시가 뜹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거 레버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는 레버는 그 KGM의 트레이드 마크, 이 비상등 3번 깜빡이는 거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앞쪽에 있는 거는 이제 앞에 상향등, 하향등 뭐 이런 거 켜는 거. 제일 내리시면 오토, 오프, 그 다음에 하나 올리면 오토, 그 다음에 미등, 그 다음에 하향등. 그리고 이걸 뒤로 밀면은 상향등. 그래서 당기면 꺼지고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면 오토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게 안개등을 끄고 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안개등 그 안개가 끼거나 비가 오면 켜는 게 맞는데 비 안 오면 켜지 마세요. 뒷차 눈 아픕니다, 쫓아가면서. 그래서 이거 오프.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와이퍼죠. 와이퍼 작동하는 거는 이게 지금 위로 올리면 한 번만 작동하는 거고, 내리면 단계 이렇게 조절하는 게 있고, 한 번 더 내리면 로우, 한 번 더 내리면 하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이 앞쪽에 있는 와이퍼를 조절하는 제일 안쪽에 있는 게 그 레버고,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 있는 레버는 뒤에 뒷유리 와이퍼입니다. 그래서 꺼지거나 로우거나 하이거나 이렇게. 그리고 와이퍼가 켜질 때도 이게 지금 뒷유리 리어 와이퍼가 어떻게 됐다고 표시를 해주거든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고, 이 레버를 당기면 앞유리에 이렇게 워셔액이 나오면서 닦이는 거고, 뒤로 밀면 뒷유리에 워셔액이 떨어지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오토로 한번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닦아주는 그겁니다. 스티어링 휠 왼쪽 하단에 이렇게 스티어링을 높낮이 조절하는 거, 요게 이쪽에 있습니다. 레버식이에요. 스타트 엔진 스톱 버튼이 여기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비상등 요거 다행히 이거는 물리 버튼으로 빼놨네요. 있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USB 단자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거는 아까 안드로이드 오토 연결하듯이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고, 오른쪽에는 USB-C 타입은 충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는 12V 120W 이 시거잭이라고 하죠. 시거잭 단자가 있고요. 이 아래쪽에 수납 공간 있습니다. 센터 콘솔에서 이 앞쪽에 이 페인 수납 공간, 뭐 컵홀더 이런 거는 있는데, 그 외에는 버튼이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기어 레버만 있습니다. 그래서 기어 셀렉트 레버, 내리면 드라이브,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파킹은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하면 파킹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주황색 불이 들어온 게 그걸 선택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파킹 상태고, 이걸 내리면 드라이브, 그러면서 파킹은 이제 버튼이라고 표시가 이렇게 바뀌면서 들어오죠. 그리고 N, 리버스. 그래서 이건 후진.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시 나는 주차를 하고 싶다, 파킹 기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있는 거는 파킹 브레이크죠. 이렇게 당겨주시면 걸리는 거고, 이렇게 내려주시면 풀리는 건데, 요거는 보통은 파킹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파킹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출발할 때 드라이브로 바꾸시면은 파킹 바로 해제되고요. 이렇게. 보통은 이제 브레이크에서 발 떼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아야지 해제되는 차들도 있는데, 얘는 그냥 드라이브 모드로 넣으면 파킹이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키 버튼 설명을 해드리면, 요거 잠금, 열림 누구나 아시죠? 요거는 이제 경고음 울리는 거예요. 이 차 이제 차 소리 울리는 거고, 요거는 이제 하향등 켜는 건데, 내가 지금 주장에서 못 찾겠는데 소리 내기까지는 창피하다 할 때 요거 아마 하향등, 전조등이라고도 하죠. 그걸 켜는 기능이고, 마지막에 트렁크 여는 거는 홀드라고 써 있잖아요. 꾹 누르고 계셔야 열립니다. 한 번 누르면 열리는 거 아니고요. 꾹 누르면 되고, 요거는 스마트 키는 이렇게 생겼네요. 시트 조절 버튼은 여기 있고요. 그림으로 보이시죠? 앞에만 드는 거, 이렇게 앞에만 들고 내릴 수도 있고, 뒤에만 들고 내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앞뒤로 조절하고, 그 다음에 요건 시트 등받이 조절,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추, 등받이 왜 앞에 좀 등받이 가운데 튀어나오게 하고 들어가게 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사이드미러 버튼이, 사이드미러 같이 생겼죠. 사이드미러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항상 오픈된 상태로 고정이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접힌 상태거든요. 아니, 이렇게 오픈 상태로 해주면, 왜 아까 우리가 설정해서 자동으로 뭐 사이드미러가 접히고 말고 이런 거 눌렀었잖아요. 그런 거 상관없이 펴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아니라 딱 가운데 여기다 맞춰줘야 자동으로 사이드미러 접히고 펴지는 거 설정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레프트 라이트라고 돼 있잖아요. 이걸 왼쪽으로 돌리면 왼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가운데로 맞춰놓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고, 이렇게 다시 라이트로 하면 오른쪽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양옆 위아래 이렇게. 그리고 지금 오토 써 있잖아요. 이거는 무슨 의미냐면 우리 왜 원터치 창문 오토 윈도우라고 하잖아요. 원터치 이렇게 하면 쭉 내려가고 하는 거. 이제 그거 파워 윈도우, 둘 다 파워 윈도우긴 하죠. 전동식이니까. 근데 그게 이제 한번 눌렀을 때 원터치로 자동으로 다운이 되는 게 오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운전석과 조수석은 오토 적용이 되고 뒷좌석 두 개는 안 된다는 거 요걸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뭐 당기면 올리는 거고 내리면 이렇게 내리는 거 올리는 거. 이건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한 번 누르면 도어 잠금, 한 번 더 누르면 열림,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열린 상태에서 잠기고 잠긴 상태에서 열리겠죠. 그리고 요거는 차일드락 버튼. 뒷좌석의 창문을 그러니까 뒷좌석에 탄 사람이 자기 창문을 여닫을 수 없도록 이렇게 차일드락을 걸어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레버 있습니다. 이렇게 당기면 내 차에 보닛을 열 수 있다는 거. 여기 얘는 이렇게 위로 손을 넣어서 위로 여는 여기 레버 있거든요. 이렇게 열어주면 열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차일드락 버튼 있죠. 이건 아까 왜 그 키에 있는 스마트 키에 있는 키를 빼가지고 잠그는 건데, 이렇게 뒷좌석을 안쪽에서 열 수 없도록, 애들이 막 문 열고 갑자기 뛰어내린다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리고 강아지들 가끔 연다 당겨서, 똑똑한 애들 그런 애들 있어요. 그러지 못하도록 여기 안전을 위해서 차일드락, 여기 버튼은 아니지만 키가 있고요. 뭐 도어가 잠겨 있으면은 요것도 잘 안 열립니다. 잠금 장치 일단 해제를 해야 되고, 이게 잘 안 열리는데 이게 잘 맞춰서 여기쯤에 요게 있거든요. 이렇게 맞춰서 잘 눌러야 돼요. 이 위치를 잘 맞춰야 되는데, 잠금 장치가 있는 위치가 있다고. 어디냐? 됐다. 이렇게 되면 열리거든요. 요거 잘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쯤 잘 누르시면 이렇게 열립니다. 근데 요거를 요 끝에를 누르거나 딴 데를 누르면 잘 안 열리더라고요. 요거 만약에 차를 뽑았는데 좀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좀 앞쪽을 눌러보세요. 여기 앞쪽에 있습니다. 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 주유구 여는 거를 굳이 찍을 필요가 있나 했는데, 다들 아시겠지 했는데 저게 여는 게 조금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설명차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어는 요 안쪽에, 요 손잡이 안쪽에 테일게이트 오픈 버튼이 있고, 요 안쪽에도 닫는 버튼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멈추고, 요 안쪽에 아시죠? 저희 도어 안쪽에 있는 거 이렇게 딱 뜯어내면은 요 안에 또 트렁크 안에서 문 여는 버튼 있다는 거. 네, 그거는 뭐 하도 많이 해서 다시 열었다가 요거 트렁크 잠금 해제하는 버튼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다시 닫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 주유구 설명 때문에 사실 제가 굳이 밖에 나왔거든요. 원래 웬만하면 안에서 마무리 인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좀 토레스 사신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유구 안 들려주시는 분들 특히 다 저희가 이거 찾아낸 거거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